네, 안녕하십니까. 유변외과 손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정례는 상부 위장관 초음파를 준비해서 위장관 초음파에 대가이신 김대희 원장님 앞에 제가 발표를 해서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3월달에 대부분 내과회의 소아관 초음파 준비하면서 뭐 상부 위장관도 같이 해서 좀 준비한 걸 좀 다듬어서 왔습니다. 일단 책에 보니까 소아관 초음파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컨벡스와 리니어가 다르겠지만은 컨벡스인 경우에도 뎁스를 좀 8cm 전후로 좀 낮게 이렇게 보통 우리 상복부 할 때는 15cm, 14에서 16 이 정도로 놓고 하는데 소아관인 경우에는 좀 더 뎁스를 줄여야 되고 또 포커스는 타겟의 아래쪽에 놓으면 좋다. 그리고 게인을 낮게 세팅하고 또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해야지 대조도가 좀 더 선명해지면서 이 얇은 이런 소아관 벽을 잘 보일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밴딕상에 볼 때는 뎁스를 좀 더 줄여서 5cm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상부 소아관이니까 주로 위와 두오데듐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잘 하실 일은 없겠지만은 사정상 내시경 못할 때 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상부 초음파 간을 보면서 위의 병변을 운 좋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테믹하게 관찰할 때는 이제 복부 식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롱지튜드나 조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해서 올릭하게 해서 복부 식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위에 중심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C자 알파벳을 좌우가 거꾸로 된 C자 타입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1번, 2번 바디 쪽, 엔트럼 쪽까지 내려오고 이제 파이로러스, 두오데듐 볼브 이쪽에서는 다시 트랜스버스하게 잡아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위, 또 두오데듐 볼브 이쪽을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 스캐닝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23년에 일본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저는 우리촌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올릭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복부 식도죠. 식도 제일 아래쪽에 되겠고 거기서 조금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C자 거꾸로 된 타입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카디아, 바디 이런 쪽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은 바디 쪽으로 포지션이 보일 수 있고 더 내려오게 되면은 엔트럼 부분, 요게 파이로링이고 두오데듐인지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찰하게 보일 수 있고 다시 트랜스버스하게 바꿔서 아래쪽에서부터 두오데듐, 볼브, 엔트럼 이런 식으로 엔트럼이나 바디, 또 바디의 상부, 또 이쪽에 이제 카디아 쪽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것 같고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를 잘 관찰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를 관찰해 볼 수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보시면은 이제 이 복부 식도에서부터 카디아, 바디 이렇게 거꾸로 된 C자 타입을 따라서 위벽을 관찰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로 포션 바디에 로 바디하고 엔트룸 여기 두오데듐 또 볼브대 같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고 이걸 다시 또 트랜스버스하게 바꿔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엔트룸 부분부터 해서 로 바디, 어퍼 바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흔들수 좀 이런 보기가 힘들죠. 이쪽에 이제 카디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일단 위장관 내시경은 위를 초음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게 되는데 이 20일 정례 일본 보시면 20일 남자는 굉장히 심한 상복부 통증 하루 전에 발생한 통증 왔는데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초음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엔트럼 쪽으로 이게 시스템 시메트릭하게 머리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바디 쪽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엔트럼 쪽의 머리 굉장히 두꺼워져 있게 보이세요. 여기 약통도 있고
롱지튜드널 스캔 또 트랜스버스 스캔도 같이 해보면은 안쪽에 조금 이렇게 의수로 의심되는 하이퍼에코익한 부분도 있고 루멘 쪽에는 머리 두꺼워져 있고 바디 쪽으로 가면은 좀 머리 괜찮아지는 모양이죠. 이게 원래 현실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우리 AGM의 디퓨저 voice 스크닝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고 약물 치료하고 3회 뒤에 다시 오셔갖고 역시 초음파를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호전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가 위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초직 검사도 하고 치료가 잘 되는지 또 머리 건시가 아닌지 관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엔트롬 쪽이 머리 굉장히 호전된 상황을 볼 수 있고 증상도 많이 좋아져서 이 환자는 AGM일이었다고 좀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위를 본다고 한 건 아니고 63세 남자로 만성비형 간염 환자로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던 중에 그 전까지 계속 할 때도 몰랐는데 이제 그때 했을 때는 엔트리 머리 쪽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 이거는 이제 시메트리가 아니라 에이시메트리하게 두꺼워져 있고 안쪽에 이제 얼스가 보이고 이런 소견입니다. 그리고 월 레이어도 특별히 이렇게 잘 관찰되지 않는 월 레이어도 파괴된 이런 소견을 보이고 롱지튜드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 해서 엔트로 바디 쪽은 괜찮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6cm까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엔트리 머리 쪽만 보면은 이제 휴지한 얼스로 폼게이트드 메스가 엔트룸의 엔트리 머리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시로 아데노카이시노마가 나왔던 케이스고 이 환자 6개월마다 초음파는 꼭꼭 했는데 내시경은 이제 거의 처음 하는 경우라서 꼭 검진할 때도 같이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49세 여자로 금진 역시 초음파를 했는데 상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이제 스플린을 보고 하는데 스플린 어퍼폴 쪽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변이 어디의 병변인지 핑크라스 테일 쪽의 병변인지 아니면 드라네 글란드인지 뭔지 사실 확실히 알기는 힘들고 초음파만 이렇게 조금 내보는 주니어 사인 같고 하이퍼에픽한 메스고 크기도 3-4cm 큰 메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금진을 했기 때문에 내시경도 같이 그날 했는데 보시면은 펀더스 쪽으로 이렇게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스트리어 쪽이 되는데 스부의 피세리아 리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CT를 찍으면 역시 엔트룸 펀더스의 포스트리어 왼쪽에 스부의 피세리아 리전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 쪽에서 디스트로 이런 경우에도 위내시경 위 초음파를 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스플린의 윈도를 해서 이렇게 펀더스 쪽은 좀 관찰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이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오데오넴의 세컨드 포지션은 이제 그 라이트 어퍼 쪽에서 세지탈 또 엑셀 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팬크라스의 헤드를 C자 타입으로 이렇게 두오데오넴 세컨드 포지션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유술의 스캔을 하면은 여기 어퍼 포지션, 로우 포지션 되겠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겠고 또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면은 팬크라스 헤드를 이쪽으로 해서 우측에 이렇게 두오데오넴을 관찰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돌아서 뒤쪽으로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콜랍스 되었기 때문에 잘 관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한 케이스 보면은 이 롱지튜드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팬크라스 뒤쪽으로 이렇게 저에코에 이렇게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팬크라스 내부의 병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이쪽에 병변이 보이고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예전에 퀴즈로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영상 전파에서도 3cm 정도의 이렇게 메스처럼 팬가스 메스처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스토막 로우 포지션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두오데오넴 세컨드 포지션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컨드 포지셔닝 다이버티 훈련 때문에 이 환자가 이제 거기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음식물이 끼이면서 증상이 유발하는 여기 펜크라스 뒤쪽으로 여기에서도 스토마 따라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지금 이거는 이제 벌브 쪽에 되겠고 세컨드 포지션에서 이렇게 다이버티클링 그래서 뭐 상부 위장관도 초음파가 조금 어떤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토마 캔서는 그 어드바스트 캔서는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페스페놀 환자들 우리가 핑에서 보다 보면은 생각외로 스토마 캔서가 보이는 수가 간혹 있어요. 그 이제 내시경 하다가 보면 이제 보만 사형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도 좀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CT를 못 찍는 상황에서는 초음파를 써서 예,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원래요 잘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 하기 전에 가스 들어가기 전에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의심하고 보면 내시경 하고 나서도 있잖아요. 그냥 보면 왠지 물을 먹여서 두꺼 비갖고 아, 예. 원래 보면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물을 먹이게 되면 보만 타이프 같은 경우 디스텐션이 안 되잖아요. 거기 굉장히 물을 먹이고 검사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돼요. 물을 먹게 디스텐스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에도 더 잘 보이고 정말 안 보여. 물 먹이고 나서 또 한참 앉았다 한 5분 10분 앉아 있으면 기포가 다 변하기 때문에 시간 했더라도 보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저도 맨날 한 번씩 보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어, 시간 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